영루진 TV 태교 동화 네스니얼 호소의 큰바의 얼굴. 한 해 한 해가 서로 뒤쫓듯이 내달리며 쏜살같이 지나갔다. 이제 세월은 어니스트의 머리에 백발을 뿌리기 시작했다. 세월은 그의 이마와 뺨에 존경스러운 주름살도 만들었다. 그는 이제 노인이 되었지만 머리에 내려앉은 백발보다 더 많은 지혜가 정신에 새겨졌다. 그의 주름은 시간의 비문이었고 거기에는 세월이 증명한 지혜의 전설이 새겨졌다. 그가 추구하거나 욕망하지 않았는데도 수많은 사람이 애써 쫓는 명성이 찾아와 그는 골짜기에 조용하게 살면서도 그 너머 넓은 세상에까지 유명해졌다. 대학 교수들, 심지어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어니스트와 대화를 나누려고 멀리서 찾아왔다. 이 소박한 농부에게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 책에서 얻는 것보다 더 품격 높은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가 멀리 퍼졌기 때문이다. 어니스트는 천성적인 온화함과 진실함으로 손님을 맞아 그때마다 마음에 떠오르거나 심장 가장 깊숙이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말했다. 그럴 때면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분한 저녁빛이라도 받은 듯이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손님들은 그런 충만한 대화의 기억을 가슴에 담고 다시 각자의 길로 떠나갔다. 어니스트가 늙어가는 동안 너그러운 섭리가 이 세상에 새로운 시인을 보냈다. 그도 또한 그 골짜기 태생이었지만 인생 대부분을 낭만적인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보내며 도시의 법석과 소음 속에 달콤한 음악을 퍼부었다. 하지만 그 시의 깨끗한 대기 중에는 어린 시절 친근했던 산이 그 눈 덮인 봉우리들을 자주 드러내었다. 큰바의 얼굴도 잊혀지지 않았다. 시인은 그것에 바치는 시도 한편 썼는데 큰바의 얼굴이 장엄한 입술로 직접 말한 듯이 웅장했다. 천지의 시인은 천부적으로 놀라운 재능을 지녔다. 이 시인의 노래가 어니스트를 찾아갔다. 어니스트는 평소처럼 노동을 마친 뒤 오두막 문 앞 벤치에 앉아 이 시인의 시를 읽었다. 그곳은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휴식하던 곳이다. 시를 읽고 영혼의 즐거운 울림을 받은 그는 자비로운 미소를 보내는 웅대한 얼굴로 눈을 들어 말했다. 웅대한 친구시여. 그가 큰바의 얼굴에게 말했다. 이 시인이 당신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큰바의 얼굴은 미소 짓는 듯 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시인은 먼 곳에 살았지만 어니스트의 이름을 들었고 그의 성격에 대해 숙고를 거듭해 본 뒤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은 지혜와 인생의 고귀한 소박함이 가득한 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바람직한 일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어느 여름날 아침에 기차를 탔고 오후가 기울어갈 때쯤 어니스트의 오두막에서 멀지 않은 역에 내렸다. 게더 골드쉬의 궁전이었던 호텔이 가까이 있었지만 시인은 여행 가방을 팔에 건 채 곧바로 어니스트가 사는 곳을 묻고 그의 집에 찾아가기로 했다. 오두막에 다가가 보니 노인이 문 앞에서 책을 손에 들고 읽다가 책갈피에 손가락을 끼우고 큰바의 얼굴을 다정하게 바라보다가 하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시인이 말했다. 나그네가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지요? 그런 당연한 일을. 어니스트가 말하고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큰바의 얼굴이 낯선 사람에게 저렇게 다정한 표정을 짓는 건 처음인 것 같소이다. 시인은 벤치에 그와 나란히 앉았고 두 사람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시인은 그동안 재치와 지혜를 뽐내는 많은 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어니스트처럼
생각과 느낌을 그렇게 자유롭게 쏟아내고 위대한 진리도 그렇게 친숙하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그는 들판에서 일할 때도 천사들과 함께하고 집안 난로 앞에서도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 같았다. 반면 어니스트는 시인의 머리에서 나와서 오두막 주변 공기를 기쁘고도 슬픈 아름다움으로 채우는 심상들에 감동하고 흥분했다. 두 사람은 서로 공감하며 그들이 각자 따로는 얻을 수 없던 심오한 의미를 깨달았다. 시인의 말을 들을 때 어니스트는 큰바의 얼굴이 고개를 기울이고 함께 듣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시인의 형형한 눈을 뜨겁게 바라보았다. 손님은 재주가 보통이 넘는구려. 당신은 누구시오? 시인은 어니스트가 읽던 책에 손가락을 얹었다. 이 시를 읽으셨죠? 그러면 저를 아시는 겁니다. 제가 이걸 썼습니다. 어니스트는 다시 한번 그리고 더욱 뜨겁게 시인의 이목구비를 살폈다. 그리고 큰바의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가 잘 모르겠다는 얼굴로 손님을 바라보았다. 그 표정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고 그는 고개를 젓고 한숨을 쉬었다.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시인이 물었다. 말씀드리지요. 어니스트가 말했다. 평생토록 나는 예언이 실현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읽으면서 당신이 예언을 실현해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얼굴이 큰바의 얼굴과 같기를 희망했다는 거로군요. 그리고 게더 골드 씨나 올드 블러드 앤드 썬더, 올드 스토니 피즈 때처럼 실망을 하셨고요. 맞습니다, 어니스트. 그게 제 운명입니다. 부끄럽고 슬픈 일이지만 어니스트, 저는 저 다정하고 웅장한 얼굴이 담아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인은 슬픈 목소리로 말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어니스트의 눈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왔듯이 어니스트는 해질 무렵 야외에서 이웃 주민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었다. 그는 시인과 팔짱을 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며 그곳으로 갔다. 그곳은 언덕 사이의 작은 빈터였다. 뒤에는 거무튀튀한 절벽이 서 있었는데 딱딱한 절벽면의 바위들은 덩굴 식물이 줄기를 사방으로 뻗어 테피스트리처럼 부드럽게 덮고 있었다. 풍성한 초록에 둘러싸인 약간 솟아오른 땅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면 열렬한 생각과 진실한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몸짓을 할 만한 공간이 있었다. 어니스트는 자연이 만든 이 연단으로 올라가서 친근하고 다정한 얼굴로 청중을 돌아보았다. 그들이 저마다 편하게 풀밭에 서거나 앉거나 기대 있는 동안 석양이 사람들 위로 비스듬히 떨어지면서 고목이 가득한 숲, 그 나뭇가지들 사이로 황금빛 햇살이 비집고 들어오는 그 숲의 엄숙함에 차분한 생기를 더했다. 다른 방향에는 큰바의 얼굴이 인자한 얼굴에 변함없는 생기와 근엄함을 띠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어니스트가 입을 열어서 자기 가슴과 머리에 든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 그의 생각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그의 생각은 진실성과 깊이가 있었다. 그가 살아온 인생과 조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설교자가 토하는 것은 한낱 숨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었다. 순수하고도 눈부신 진주가 그 소중한 숨결 속으로 녹아들어갔다. 시인은 그 말을 들으며 어니스트라는 사람과 그의 성품은 자신이 지금껏 쓴 어떤 시보다도
더 고귀한 선율이라고 느꼈다. 그는 눈물이 글썽거리는 눈으로 이 덕망 높은 남자를 존경스럽게 바라보면서 영광의 백발이 내려앉은 저 온화하고 다정하고 사려 깊은 얼굴만큼 예언자나 현자에게 어울리는 얼굴이 없다고 혼잣말을 했다. 저 멀리 저무는 태양의 황금빛 높직한 곳에서 큰바의 얼굴이 흰 안개를 어니스트의 이마를 감싼 백발처럼 두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위험 있는 자비의 표정은 온 세상을 끌어안은 듯했다. 그 순간 어니스트는 할 말을 생각하며 기품 있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 안에 어찌나 깊은 자비가 깃들어 있는지 시인은 참지 못하고 두 팔을 번쩍 들고 소리쳤다. 보세요! 모두 보세요! 어니스트가 바로 큰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시인의 통찰이 맞음을 확인했다. 예언은 실현되었다. 하지만 어니스트는 이야기를 마치자 시인의 팔을 잡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그는 아직도 자신보다 현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큰바의 얼굴과 닮은 모습을 하고 나타나리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너승일 호손의 큰바의 얼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